여러분, 초유의 비트코인 5지급 사고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빗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코인 액수가 130억 원이 넘는데요. 이용자들이 잘못 입금된 코인을 곧바로 현금화하거나 팔고 다른 코인을 샀기 때문입니다. 80여 명이 이미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확인됐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빗썸 60조 5지급 사건의 전말, 유령 코인 논란, 법률적 쟁점, 그리고 투자자 보호책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을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저녁 7시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벤트였죠. 그런데 총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겁니다. 당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9,800만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5지급 규모는 약 60조 7,60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비트코인 2,490개, 2,440억 원이 지급된 셈이죠. 이 금액은 빗썸 시가총액의 9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빗썸이 이를 인지한 건 이벤트 시작 20분 뒤인 오후 7시 20분입니다. 거래와 출금 차단 조치에 나선 건 35분 뒤인 오후 7시 35분이었죠. 그 사이 1억 원대 비트코인 매도 주문 등 이례적인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회수했을까요?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 개 중 99.7%인 61만 8,212개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비트코인 125개입니다. 시가 약 123억 원 규모죠. 방송국 취재 결과 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을 현금화에 나선 사람은 8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고를 인지한 빗썸이 조치에 나서기 전에 비트코인을 판 대금을 연결된 개인 계좌로 이체한 규모가 약 30억 원입니다. 원래 있던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 다른 가상화폐를 산 게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빗썸은 해당 가입자들을 접촉해 판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유령 코인 논란입니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 2,619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지급된 건 62만 개죠. 보유량의 14배가 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빗썸이 실제로 가지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허공에서 생성해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됐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빗썸이 비트코인을 마구잡이로 생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시세 조작 아니냐? 빗썸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번 5지급 사고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출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시스템 붕괴로 봅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 뮤온오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즉시 이상 탐지 거래 경고가 바로 떠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빗썸 사고는 단순한 직원의 휴먼 에러를 넘어 코인 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사건이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했다고 하는데 단위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실수로 60조 원 규모의 62만 개를 지급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직원 한 명이 실수를 해도 2에서 3차 검증 승인 과정을 거칠 텐데 이런 안전장치도 없었던 건가? 내부자 공모는 없었는지 의혹이 명쾌히 해소돼야 한다. 실제로 빗썸은 그동안 이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을 텐데 이번에 갑자기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세 조작입니다. 5지급 받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매도되면서 빗썸의 비트코인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급 즉시 수천억 원의 코인을 매도한 사례가 발생해 시장 전체 차트가 순간적으로 왜곡됐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경 빗썸 비트코인 가격이 8,110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다른 거래소는 9,800만 원대였는데 빗썸만 17% 급락한 겁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순간적으로 폭락하자 자동 손절매를 걸어둔 다른 사용자의 자산이 적의 자동으로 매도되는 제3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빗썸은 시장 가격이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저가에 팔린 투자자들의 손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5지급 받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빗썸이 5지급 물량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운영 시스템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럼 형사처벌은 어떨까요? 여기서 논란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원인 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착오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 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도는 착오 송금 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행법상 횡령죄나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8년 빗썸 오출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1심은 빗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금액을 사고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달랐습니다. 빗썸과 고객 간 계약을 유상 임치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 계약으로 인정해 비트코인 자체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심은 빗썸은 고객이 출금을 요청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이전하기 전에 멸실, 훼손 등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고객에게 동종, 동질, 동량의 비트코인을 다시 조달해 이전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소송 변론 종결 시점 비트코인 시세를 적용한 것으로 1심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금액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과 비교되는 과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입니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가 입력되며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 주가 계좌에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며 주가 폭락을 야기했고 당국이 특별 점검에 착수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파장을 일으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 및 대표이사와 임직원에 대해 해임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과태료 1억 4,400만 원을 부과했고 검찰은 삼성증권 임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빗썸 사태에도 동일한 처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럼 빗썸의 대응은 어떨까요? 빗썸은 사고 당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고 시간대인 2월 6일 오후 7시 30분에서 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죠.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요.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빗썸이 공개한 손실 규모는 약 1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봅니다.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 125개만 해도 123억 원이거든요. 금융당국의 대응도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7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죠.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반을 급파해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미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 빗썸의 이용자 보호 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예정이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장부와 거래소 보유 자산 간 검증 체계가 있는지, 사고를 막는 내부 통제 장치는 있는지 모든 거래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